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변함이 없고요.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금요일날 산 계좌죠.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1000주 샀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엔비디아도 탑픽으로 종목으로 선정해서 좀 사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고, 불주도 새롭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거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는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DB증권에서 그 마차트 저희 DB증권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까지 뭐 이렇게 이관 주식을 옮기시던가 아니면 자금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거래하시면 10만원, 20만원 혜택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참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6차 프로젝트까지 완성한 FNGU 현재 약간 손실 정도인데, 현재 지금 6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단가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30차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뭐 편하게 날짜별로 그냥 무지성 매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타 2배 프로젝트는 현재 지금 손실 중이죠. 메타 2배 10차까지 완료돼서 현재는 저는 그냥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해 봐야죠. 10월 11일 날 448 정도에서 폭락하기 전에 이거 장기 매도했네요. 제가 장기도 원래 많이 매도했죠. 11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메타 2배를 좀 익절을 했고요. 13일 날 번주 교체하면 손절했고, 메타 또 익절도 했고요. 자, 13일 날 손절도 했네요. 14일 날 손절, 여기도 손절, 14일 날 손절 좀 미리 하고, 테슬라도 살짝 들어갔다가 깨져서 바로 손절을 했고, 불주도 이게 300만 원 수익이었는데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보합 부근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금요일 실시간 방송에서 매수했고 수익 났다고 보여드렸죠. 단기 매수로 들어간 거 익절을 했고, 요것도 보여드렸죠. 실시간 방송에서 엔비디아 2배 익절 보여드렸고, 현재는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번에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요번 달 현재 지금 요 정도의 요번 달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458, 460 부근에서 매도한 거고, 장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좀 장기 계좌를 미리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급락하기 전에. 자, TSLR 1000주를 매수한 이유는 제가 장기 계좌를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좀 많이 했죠. 3번에 걸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다시 한번 약간 담은 상태고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나스닥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요 구간인데, 핑크선 요 정도의 지지를 받고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모습이고요. 요거보다는 약간 좀 살짝 낮게 내려왔는데, 그렇더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매물대 많고 가장 그래도 단기적 매물이 많은 부분에서 반등을 해준 거는 좀 다행이고요. 근데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윗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끝났죠. 약간 밀렸다, 뭐 그 정도. 장대 음봉의 밑선 정도에 거의 걸쳐놔서 끝나긴 했습니다.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끝난 느낌도 있어서 다음 상황까지 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 뭐 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구글을 좀 매수를 했죠. 구글을, 애플을 좀 팔고 구글을 매수한 모습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가 좀 된 것 같아요. 구글을 매수한 모습이 좀 보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쪽에서 알파벳 주식을 178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뭐 얘기 나와서,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당히 좀 4% 정도 시간에서 상승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한 모습이 좀 보이죠. 워렌 버핏이 애플 말고 참 보기 드물게 또 오랜만에 구글을 좀 매수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좀 있어서 거품이 아니냐, 그런 좀 의구심을 든 차에 워렌 버핏이 구글을 매수했다는 거는 시장의 좀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보실게요. 테슬라. 자, 테슬라가 여기 413, 14 요 정도의 매물이 많아서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도 좀 매물이 있죠. 여기서 깨지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아서 제가 448에서도 마지막 장기도 좀 덜고, 단기는 뭐 다 위에서 덜었죠. 계속적으로 장기 물량을 좀 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장기 물량을 대부분 많이 덜었기 때문에 3200주 중에서 한 1200주 정도 던 것 같아요. TSL에. 그래서 이번에 1000주 정도만 좀 매수를 389 정도에서 매수했고 383 정도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텔레그램 방에서는 미리 매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매수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하여튼 그래도 389는 일론 머스크 평단가, 상당히 많이 매수한 일론 머스크 평단가이기 때문에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저가를 내려가면은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똥방구롱 개념처럼
첫 번째 터치는 지지받는데 두 번째 터치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려면은 웬만하면은 저가를 높이면서 올리면은 뭐 괜찮죠. 그러면 괜찮은데 다시 한번 밑에 다시 테스트 바로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매물대가 일론 머스크의 평단가, 일론 머스크가 많이 매수했던 때 매수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물이 없죠. 매물이 위에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떨어졌죠. X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 테슬라 차트를 좀 거꾸로 한 거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올라가면 이거 내려오는 추세에 저항을 받는데 저항을 받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가서 약간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뚫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저항을 받을 위치는 와 있다. 바로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도로 돌리면은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론 배년이 얘기가 나왔죠. 기술주 매도가 좀 이번 있었는데 요 매도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 특히 또 테슬라 지분은 뭐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죠. 자, 금방 보여드리는 개념으로도 윗선 정도에 정확히 389 정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매수했던 부분에 지지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천주 중에서 좀 기소 반등이 좀 있을 때 반 정도 500준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저가를 높이는 상황에서 살짝 다시 들어갈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 뭐 확실히 다 중장기로 끌고 갈 천주를 매수한 건 아니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일부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기 저항이 있고 414 부근 여기까지 올라가면 완벽히 또 저항이 좀 있죠. 따라서 올라가면 조금 덜다가 쌍바닥 개념 올 때 한번 좀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제가 이전에 거드렸던 그대로죠. 뭐 어느 정도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었다. 하여튼 근데 조금 기호 음봉 주봉이 요걸 다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정도에는 버텼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400달러 위에서는 좀 버틸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는 좀 지켜주고 버티다가 매물 다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뭐 댓글도 있었는데 뭐 약간 조정받고서 올라가는 뭐 컵핸들 큰 주봉상 개념도 약간은 있어서 그냥 추가 하락으로 내려간다 그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보실게요. 엔비디아가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시는 사진도 마찬가지죠.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텔레그램에서도 가장 먼저 이번에 반전됐을 때는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시간 방송 처음부터도 계속적으로 준마 뭐 제주도 조랑말 어떤 지금 말을 타야 되느냐 여포의 말 적토말을 타는 게 좋겠다. 똘똘한 한채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엔비디아하고 FNGU 쪽으로 그나마 대응이 낫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큰 매물대가 여기 있죠. 여기 가장 큰 매물대가 여기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가장 큰 매물대가 여기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정도는 지지받을 것 같았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다음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인데 그 실적 발표 전에 전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따라서 약간 거품이 좀 들켰다. 뭐 그런 개념. 그리고 가장 큰 매물대 정도 다시 왔다. 폭락했을 때 가장 먼저 반등할 거는 대장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 근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를 더욱더 이거를 무너뜨리기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탑픽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이번에 말씀 좀 드렸죠. 저도 그래서 강하게 이번에 매수를 좀 한 모습이고요.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조금 한 반 정도는 좀 덜 생각이고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적 발표까지도 좀 보고 3분의 1 정도는 끌고 갈 생각이 좀 있고요.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해 단기 매수로 가장 큰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한 종목에 3,300만 원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조금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해서 좀 비중을 들어간 것 같아요. 역시 대장은 다르죠. 대장은 하락 장악형이 나오긴 했는데 밑골이 있었고 이번 주도 밑골이 있는데 5주선을 지켰습니다. 역시 대장은 다릅니다. 5주선을 지켰다. 상당히 대장의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받는 자리까지는 지지받았다. 20주선이겠죠. 지지를 좀 받은 상태라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현재 지금 190이죠. 190. 자, 이렇게 5일선이 지금 21선에 데드크로스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죠. 데드크로스는 그래도 나기 싫다. 데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념으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가면 바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5일선이. 자, 이번에 메타 보실게요. 자, 메타가 지금 저가를 그래도 더 내려왔지만 그래도 요 저가는 지켜줬습니다. 지켜줘서 끝났고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하나 뜬 게 그나마 좀 남은 모습이겠고요. 자, 그래도 RS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느낌은 약간은 있습니다. 요번에 좀 올라가야 됩니다. 요번에는 때는 올라갔다가 좀 다시 추가로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워렌버핏의 알파벳의 매수, 빅테크의 매수가 시장의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에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좀 빅테크 종목이기 때문에 AI는 죽지 않았다. 뭐 그런 개념이 지금 시장에 퍼질 수 있어요. 거품은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이. 따라서 현재 물려있는 지금 프로젝트는 그냥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올라가도 바로 수익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는 지금 뭐 그냥 버텨볼만 하다. 뭐 그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 보실게요. 워런 버핏이 매수한 알파벳이요. 알파벳이 시간외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286, 7까지 올라가서 종가로 끝났습니다. 저도 살짝 좀 매수를 해서 단기로 좀 약간 들어간 모습이 있죠. 앞에 안 보여드렸네요. 지금 살짝 있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이 높은 자리에서 워렌 버핏이 3분기에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지금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AI에 대한 거품이 걱정이 좀 됐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의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떨어졌고, 마이클 버리도 저 숏을 친 거를 좀 공개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시장에 들러오는 얘기는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이번에 매수가 들어갔고, 드러키 밀러도 3분기에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버핏도 그렇고, AI 주기가 뭐 고갈되었다, 뭐 보기는 어렵다, 뭐 적당한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분할 매수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의견이 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웨드 부시도 기술적 매도가 경고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다. 뭐 어떻게 힘든 하루를 보냈었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테슬라 뭐 이렇게 이건 뭐 붐이 끝났다 보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은 좀 많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좋고, 그 상황 속에서 워런 버핏이 알파벳을 매수했다는 거는 특히 3분기에 상당한 좋은 시그널, 그 거품을 약간 좀 걷어내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어서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냐 뭐 그런 것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알파벳 주주님들은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플 보실게요. 애플도 상당히 잘 가고 있죠. 고점 부분에서 횡보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도 올리는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다른 거 다 떨어졌는데 애플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도 좀 깨지 않아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 좀 흘러내리고 있죠. 아마존도 뭐 나쁘지 않죠. 또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온 모습입니다. 이 정도에도 한번 좀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 자, 여기 지금 맞고 떨어지고 이 자리도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 자, 그래도 뭐 21선 정도 지지를 받고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좀 버텨보는 게 좋겠고요. 아마존. 자, 마소도 거의 지옥에서 돌아왔죠. 이 정도에서는 뭐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 좀 드렸고, 가장 큰 매물대에 지금 반드시 지지한 선 그 정도에 지금 목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21선 정도에 지금 그래도 지지를 좀 받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나빠 보이지 않죠. 매수가 좀 적절했었다. 자, 중소형 종목들은 제가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팔란티어가 이거 거꾸로 되는 차트입니다. 거꾸로 차트. 웬만 차트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내려오는 추세가 있죠. 요거를 좀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원 상태로 복귀했을 때 팔란티어는 약간 추세가 깨져서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이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물대, 단기적 매물대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좀 잘 보이죠. 원론 상태는 잘 안 보였지만, 자, 이번에는 MSTR 볼게요. MSTR을 거꾸로 보시면 여기 가장 큰 뭐 저항이 있었고 내려갔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된 모습이기 때문에 MSTR도 여기를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와서 더욱더 내려간다는 그런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냥 보면 조금 뭐 희망 너무 싸니까 매수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좀 더 무너졌죠.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계속적으로 지금 거꾸로 된 차트죠. 브로드컴 내려가는 거다가 뚫었죠. 그러면 더욱더 올라가겠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브로드컴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 추세를 좀 무너졌다. 자, 그렇게 주가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너졌죠. 그래서 이게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상당히 재밌죠. 거꾸로 보니까. 자, 그러면 오클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윗부분을 뚫었죠.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따라서 오클로는 추가 하락할 확률이 좀 있겠다는 모습이죠. 거꾸로 된 차트니까. 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지난데다가 여기 매물대 부분을 뚫고 올라갔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시겠죠. 요것도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작용이 있었는데 추가로 좀 무너져서 내려가고 있다. 뭐 그렇게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도 코인베이스는 그래도 지지받는 자리에 뭐 지지는 받아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많은 부분에서 한번 저항으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 정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좀 있죠. 자, 피그마도 추가로 하락하고 있죠. 전혀 매수 생각이 없고요. 자, 오라클도 그래도
지옥에서 돌아왔죠. 지금 200이선이죠. 200이선 지지받고 지지정받는 자리는 있네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지켰습니다. 턱을 내밀었어요. 약간 기습 반등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서클도 좋지 않죠. 전혀 매수 생각이 없고 다 흘러내리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매수하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3분기에 아마존과 구글을 좀 매수했다고 좀 얘기 나오죠. 구글 상당히 좋네요. 자, 비트코인은 주말에 현재 지금 일요일 5시 정도 상위 캡처한 모습인데 비트코인은 여기 이렇게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를 좀 무너져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좋진 않고 내려온 추세도 있어서 좋지 않고 현재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잉태형으로 기대하면서 요 윗선을 뚫어서 올라갈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하루 이틀 길이 수적 반응 나올 수 있어도 추가 하락하는 확률도 꽤 있어서 그래도 뭐 94,000 정도에서는 좀 지지받는 자리까지는 있어서 그 정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200이 순위 무너졌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선도 지금 깨졌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도 저가는 그래도 살짝 지킨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역시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살짝 하루 이틀 근데 이렇게 뭐 좋은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좀 위험한 상태는 맞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S&P 500이 지금 볼리지 밴드 하단에 지지받고 저번 종가로 끝난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지받고 올라갔고 이때도 그렇고 뭐 나쁘진 않죠. 이번 주 시장의 키는 수요일날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여태까지 AI에 대한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는 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 실적이 나온다면은 증시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는데 밋밋하거나 조금 애매하다면 뭐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12월이 전에는 한 70 정도 됐었는데 지금 44까지도 좀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동결이 이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12월도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 주가를 올렸는데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가 저번 주 모습이었죠.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은 있을 수 있겠다. 이때 한번 저번 주 금요일이죠. 하락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 61선 거의 51선 61선에 거의 지지를 받은 모습이 보이죠. 아까 S&P 500은 51선 지지 받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받을 자리는 지지받았다 해서 약간 머뭇거리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다시 상승 랠리로 갈 가능성도 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찜찜한 모습이 있어서 확실히 비중을 실어서 유지하고 계좌를 끌고 가는 생각은 많지는 않고요. 올라가다가도 다시 맞고 떨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만에 하나 또 저점을 낮춰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월요일 화요일 기초 반등 있을 때 뭐 단기 매수 물량은 좀 덜어서 더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실시간 방송에서도 테슬라도 꽤 612달까지 올라갔었죠. 604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 좀 올라갔을 때 좀 더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더는 것도 제가 계좌로 엔비디아하고 불주도 약간 더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좀 갖고 있는 물량도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약간 기초 반등 있을 때 단기 익절 좀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좀 크게 하락할 때는 조금씩 좀 매수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증시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묘한 상황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저는 오렌 버핏도 그렇고 월가에 그래도 웬만큼 좀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조금 매수도 들어가고 드러키 밀러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웨디 부시도 그렇고 AI는 좀 끝나지 않았다. 특히 오렌 버핏의 알파벳 매수는 시장에 주는 있다. 뭐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더욱더 좀 좋게 보는 느낌까지는 현재 좀 갖고는 있어서 최대한 많이 더 사고는 보자. 뭐 그런 전략이 현재는 좀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기초바닥이 세게 오거나 왔을 때는 약간 덜어서 좀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 몰빵해서 그냥 사서 이젠 다음 달 올라가서 버티는 그런 전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전적으로 하는 거를 뭐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테슬라는 약간 올라갔을 때 약간만 덜고 다시 저가로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 매수 생각은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약간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 지금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약간 덜더라도 뭐 그래도 웬만하면 실적 발표를 3분의 1 정도는 끌고 가면서 1,000만 원 정도는 끌고 가면서 실적 발표를 좀 볼 생각입니다. 또 알파벳이 지금 역산신고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287 바로 역산신고가 뚫으면서 올라가면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산신고가 계속 재돌파죠. 그러면 좀 더 증시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FNGS죠. 자, FNGU 투자하신 분들은 요거를 보셔야죠. 요것도 계속적으로 좀 6차까지 매수했기 때문에 7차, 8차, 9차, 10차, 11차 계속적으로 다음 주 5월부터 금요일까지 100만 원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그냥 뭐 존버하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이고요. 반도체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반도체 공매도가 지금 3일 연속적으로 70을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매도가 반도체가 현재 많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모습은 좀 있습니다. QQ 공매도는 요 약간만 많은 느낌이 있고요. 자, 공포 담력 지수는 현재 22, 극도의 공포 구간입니다. 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모습. 자, DB증권에서 진행하는 뭐 해외 주식 이관 서비스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좋겠고요. 마피디 차트 분석, DB증권 마차트는 이번 달까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서비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